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깊은 숲속, 조용했던 야영장에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돗개 한 마리가 숲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곤두선 털, 그리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강렬한 눈빛, 이윽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란 눈동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이 캠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북부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15년째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제 곁에는 10년 동안 함께해온 맥스라는 독일 셰퍼드가 있습니다. 맥스는 완벽한 파트너예요. 아침마다 함께 조깅하고 공원 순찰할 때도 늘 앞서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맥스를 보면 맥스는 정말 영리하네요 라며 칭찬합니다. 맥스는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아이들이 사진 찍자고 하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귀여운 버릇이 있습니다. 6달 전 우리 가족의 태백이라는 진돗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태백이는 처음엔 무척 조용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태백이에게 금방 마음을 빼앗겼지만 저는 조금 달리 느꼈습니다. 맥스와는 너무나 다른 개였거든요. 맥스가 항상 제 옆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반면 태백이는 마치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듯했습니다. 이 녀석은 뭔가 다른데 마치 무언가를 계속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야. 태백이는 맥스와 달리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앉아라고 하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주변 상황을 살핀 후에 앉는 식이었죠. 아내는 태백이는 그저 생각이 많은 개일 뿐이라며 웃었지만 저는 맥스의 즉각적인 복종에 익숙해서인지 태백이의 이런 면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곧 바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레드우드 국립공원 야영장으로 캠핑을 떠났어요.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은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습니다. 맥스는 늘 그렇듯 사람들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태백이는 달랐어요. 계속 숲 가장자리를 서성이며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했습니다. 코를 들이켜고 귀를 기울이며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이 마치 경계병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백이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둘러앉았을 때였어요. 태백이가 갑자기 일어나 숲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 냄새를 맡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 속을 주시했어요. 잠시 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너구리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람들 기척에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일처럼 보였지만 태백이가 그 너구리를 감지한 방식에 놀랐어요. 그 정도 크기의 동물을 그렇게 멀리서 감지하다니 말이죠.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지? 아내가 태백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날 밤 여러 번 있었어요. 태백이는 마치 레이더처럼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작은 동물의 움직임이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든 태백이는 항상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민한 개인가 싶었지만 점점 태백이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태백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낮게 웅크리고 숲을 향해 완전한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의 바스락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간간이 들리는 코요테의 울음소리, 평소라면 익숙한 소리들이지만 오늘따라 좀 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태백의 행동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매번 미세한 소리나 냄새에 즉각 반응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맥스마저 태백이의 행동에 영향받아 함께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침착하던 맥스도 뭔가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태백이가 왜 저러죠? 큰 아이가 물었어요. 글쎄 뭔가를 느끼고 있나 봐. 하지만 걱정할 건 없어. 손전등으로 숲 가장자리를 비춰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과 나무들 뿐이었죠. 하지만 태백이는 계속 긴장된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태백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단순히 훈련 부족이 아니라 특별한 감각을 가진 건 아닐까? 잠자리에 들기 전 태백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개인지도 모르겠군. 어쩌면 내가 태백이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 날 태백이를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캠핑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백이는 계속해서 숲을 신경 쓰며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저 앉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를 들이켜며 공기 중의 냄새를 분석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서쪽 숲 방향으로 꼬리를 곧게 세우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의 진동까지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맥스도 평소와 달리 태백이를 따라가더니 숲을 향해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태백이는 왜 저러지?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글쎄, 아마 숲속 작은 동물들이 기척을 느낀 것 같아.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일하면서 야생동물의 행동 패턴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태백이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낮고 묵직한 발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다람쥐나 작은 동물이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용히 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쌍의 노란 눈동자가 빛났고 이내 캠프파이어 불빛에 드러난 건 성인 퓨마 한 마리였습니다. 거의 100kg은 되어 보이는 큰 퓨마였어요. 캠핑장 사람들이 발견하고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크게 외쳤어요. 퓨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맥스와 태백이는 퓨마를 발견하고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했어요. 하지만 퓨마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태백이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등에 털이 서서히 곤두서더니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한 경계가 아닌 완전한 방어태세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태백이가 이런 모습을 보일 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맥스야 용감한 개인지 알았지만 태백이도 퓨마한테 이빨을 드러낼 줄은 몰랐네. 전 마음속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순간 태백이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사색적인 개가 아니라 마치 오랜 세월 맹수와 맞서 싸워온 전사 같았어요. 태백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퓨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맥스도 태백이와 나란히 섰지만 약간 뒤로 물러난 자세였어요. 보통의 퓨마는 인간을 보면 멀리 도망가지만 이 녀석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했어요. 그럼에도 맥스와 태백이의 단호한 방어 태세에 퓨마가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걔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옆 텐트에서 온 가족이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퓨마가 물러나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곧바로 캠핑장 비상 연락망을 통해 관리소에 퓨마 출현을 알렸어요. 그리고 캠핑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음식물은 밀봉해서 보관하고 밤에 텐트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손전등을 켜세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퓨마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지만 태백이는 전혀 안심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숲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냄새를 맡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숲의 한 지점을 응시하며 미세하게 몸을 떨기도 했어요. 반면 넥스는 퓨마가 물러난 후 조금 긴장을 풀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분 뒤 숲속에서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태백이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번엔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몇 걸음 숲을 향해 다가가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진정해. 태백아 이제 괜찮아. 제가 태백이를 불렀지만 태백이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캠핑객들의 안전이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순찰을 돌 때마다 태백이가 저를 따라왔어요. 맥스는 텐트 앞에서 가족들을 지키고 있었죠. 태백이의 이런 행동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는 단순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저보다 앞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마치 숲속에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백이가 길 위의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서 공기를 맡을 때마다
저도 그곳을 유심히 살폈어요. 하지만 제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캠핑장은 고요해졌지만 태백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텐트로 돌아와서도 입구를 향해 앉아 밖을 주시했습니다. 간간히 귀를 움직이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포착하려는 듯했어요. 난 처음으로 태백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개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태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이 야영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가장 먼저 대응한 존재였어요. 태백아, 너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지? 제가 태백이에게 물었습니다. 태백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저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밖을 응시했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백이가 느끼는 위험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태백이의 그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퓨마가 쫓겨난 지 몇 시간 후,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캠핑장은 고요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젯밤의 퓨마 출현 사건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어요.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나오자마자 태백이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태백이는 밤새 잠을 자지 않은 듯 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추적하듯 숲의 여러 방향을 번갈아 살폈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태백이의 귀가 바짝 서고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숲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태백이의 시선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했습니다. 맥스도 텐트 앞에 앉아 있었지만 태백이만큼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 태백아 아직도 뭔가 느끼고 있나 보구나.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태백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맥스도 즉시 따라 일어났어요. 그 순간 태백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닌 마치 직접적인 위협을 감지한 듯한 소리였어요. 몇 초 후, 숲속에서 들려온 아주 작은 발소리,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검은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퓨마가 사라졌던 그 숲에서 다시 한번 그 맹수가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캠핑장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요. 퓨마가 돌아왔어요. 제 소리에 몇몇 캠핑객들이 텐트에서 나와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몇몇 캠핑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숨어들었고 일부 남자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대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퓨마는 어제보다 더 대담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우리를 지켜보던 녀석이 이제는 완전히 사냥 모드로 돌입한 듯했어요. 퓨마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와 맥스가 다시 경계 태세를 갖췄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퓨마가 으르렁거리며 기선제압을 시도하자 맥스가 살짝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겁을 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명백히 퓨마의 위협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정반대였어요. 맥스가 물러설 때 태백이는 오히려 더 깊게 자세를 낮추며 퓨마와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태백이의 털은 완전히 곤두서 있었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욱 강해졌어요. 퓨마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순간 태백이가 먼저 몸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맥스도 태백이 옆으로 다가와 함께 이빨을 드러냈어요. 두 마리의 개가 퓨마를 향해 동시에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마리만 상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어요. 퓨마는 본능적으로 태백이를 분석하는 듯했습니다. 보통의 개들이 보이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과 맞설 태세를 갖춘 태백이의 태도가 퓨마를 주저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에단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백이가 이렇게까지 용감한 녀석이었나? 맥스가 보인 자연스러운 경계와 달리 태백이의 대응은 거의 본능적이고 원시적이었어요. 퓨마와의 대치 상황에서도 전혀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백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몇 초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퓨마는 결국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는 퓨마가 물러나는 동안에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게 정말 놀랍네요. 한 캠핑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백이는 퓨마가 완전히 숲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가족들 옆에 앉았지만 태백이는 여전히 숲속 깊은 곳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그냥 철수하는 게 좋겠어요. 라며 대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퓨마가 2번이나 나타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에단도 더 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어요. 태백이가 갑자기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경고하는 짖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위험한 것을 알리는 필사적인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태백이가 짖는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까 쫓아냈던 퓨마가 이번에는 3마리의 동료를 데리고 다시 등장한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위험해졌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마리의 퓨마가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 퓨마가 나타났을 때는 호기심이나 우연의 일치로 여겼지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분명히 캠핑장을 노리고 있었어요. 가뭄으로 인해 먹잇감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식량에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이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삼가세요. 맥스는 이번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마리의 퓨마를 상대할 때는 용감했지만 4마리의 집단은 명백히 다른 위협이었죠. 맥스의 털이 등줄기를 따라 빳빳하게 서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자신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어요. 태백이는 이제 단순한 경계를 넘어 본능적으로 사냥꾼의 기질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이 강렬하게 변했고 전투 준비 태세가 완벽했어요. 그저 퓨마를 경계하는 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적을 맞이하는 야생 동물 같았습니다. 퓨마 중 가장 큰 녀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 크기는 태백이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퓨마 우두머리가 천천히 태백이에게 접근했습니다. 태백이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둘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듯했습니다. 태백이의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되었고 그가 내뱉는 낮은 으르렁거림은 퓨마의 예측을 흐트러뜨리는 듯했어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였고 몇몇 어른들은 본능적으로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려 했지만 마른 나무짚이 밟히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에단, 어떻게 해야 하죠? 옆 텐트의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퓨마는 보통 인간을 공격하지 않지만 이 상황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4마리가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그들의 태도도 분명 일반적인 야생동물의 우발적인 접근이 아닌 신중하게 목표를 관찰하며 기회를 엿보는 움직임이었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되 뛰지 마세요. 흩어지지 말고 함께 움직여야 해요. 퓨마들은 점점 원을 좁히며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사냥 전략을 구사하며 포위망을 형성했어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확한 사냥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 퓨마는 상대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물러나지. 저는 즉시 손전등을 들어 퓨마들의 눈을 향해 흔들었어요. 예상대로 퓨마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어요. 모두 등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절대 뛰지 마세요. 그 순간 한 남성이 패닉에 빠져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뛰지 마세요. 제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퓨마 한 마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방향을 바꿨어요. 사냥 본능이 자극된 것이었습니다. 맥스는 이제 가족들 앞에 서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여전히 용감했지만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태백이는 퓨마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듯했습니다. 퓨마 한 마리가 낮게 포복하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공격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퓨마들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저는 곰퇴치용 스프레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4마리를 동시에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 태백이와 맥스가 함께 앞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태백이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퓨마들과 대치했어요. 에다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람의 방향, 주변 지형,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을 분석했어요. 수년간의 관리원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베기와 맥스. 그리고 저희는 이제 4마리의 퓨마와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퓨마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목숨을 건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베기가 먼저 빠르게 움직이며 퓨마 한 마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마치 전략적으로 상대를 유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맥스도 용기를 내어 다른 한 마리를 향해 짖으며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이 순간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쉿! 모두 천천히 뒤로. 제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캠핑객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곰 퇴치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 다가온 퓨마를 향해 뿌렸어요. 스프레이가 퓨마의 얼굴에 닿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퓨마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어요. 대단 여기요. 옆 텐트에서 온 성인 남성이 큰 나뭇가지를 들고 다가왔어요. 다른 한 명도 합류했고 이제 우리는 3명의 성인과 2마리의 개가 함께 퓨마들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퓨마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특히 우둔머리는 더욱 결연한 태도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뭇가지를 크게 흔들면서 소리쳐요. 퓨마는 자신보다 큰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2 남성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나뭇가지를 크게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맥스와 태베기도 계속해서 짖으며 퓨마들을 위협했습니다. 에다는 스프레이를 다시 한번 꺼내 퓨마의 진행 방향을 막았어요. 퓨마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방향을 틀었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남성들이 나뭇가지를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 마리의 퓨마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 뛰어든 것이었어요. 캠핑장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태베기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어요. 태베기는 퓨마의 목을 향해 빠르게 뛰어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퓨마가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물러섰어요. 퓨마가 반사적으로 발톱을 휘두르자 태베기의 목덜미에 날카로운 상처가 생겼습니다. 붉은 피가 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태베기는 아프다는 기색도 없이 그대로 퓨마의 앞을 가로막고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태베기가 자기 몸을 던져 사람들을 지켜냈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퓨마는 충격을 받았지만 나머지 무리는 여전히 낮게 포복하며 다가왔습니다. 태베기가 다친 것을 보자 위기감이 든 사람들이 더 합류했어요. 주위 나뭇가지와 본인들 용품을 들고 큰 소리를 내며 저희를 도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 없어요. 쫓아냅시다. 한 남성이 크게 외쳤어요. 태베기는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앞장서 퓨마와 대치하며 위협했습니다. 퓨마가 한 번 더 덤벼들었지만 이번엔 제가 가까이서 곰 퇴치 스프레이를 정면으로 뿌렸어요. 퓨마는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고 크게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때 성인 남성들이 나뭇가지로 퓨마들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위협하며 거리를 확보했어요. 저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퓨마들도 점점 더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퓨마들은 마지막까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머물렀어요. 하지만 태베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강하게 으르렁거리는 순간 결국 그들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을 죽이고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한 남성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살았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 태베기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베기는 목덜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태베기가 다쳤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태베기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어요. 캠핑장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와 태베기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태베가 미안하다. 저는 손을 떨며 붕대를 감았습니다. 태베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여전히 숲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이 개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한 캠핑객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나뭇가지를 들고도 물러서지 않던 퓨마를 태베기가 막아냈어요. 한 여성이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개군요.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다른 캠핑객이 물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많은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용맹함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백이의 상처 치료를 마치고 우리는 서둘러 캠핑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태백이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백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간을 지키는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태백이를 과소평가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이 된 태백이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까지 숲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퓨마들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하듯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도 태백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자신이 태백이를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맥스의 즉각적인 복종과 친근함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태백이의 독특한 성격을 단순히 훈련이 덜 된 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캠핑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진짜 이 개가 없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태백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위험과 맞서온 전사 같았어요. 태백이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은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태백이를 차에 태웠어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태백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 창밖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잘했어. 태백아, 넌 우리 모두를 구했어.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태백이에게 말했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의사는 태백이를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태백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퓨마의 발톱이 목 근처의 근육을 심하게 손상시켰고 일부 신경 손상도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깊고 감염 위험도 있어요. 수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 저희가 캠핑장에서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캠핑장 CCTV가 태백이가 퓨마에게 맞서는 순간을 포착했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퓨마 무리를 쫓아낸 한국 진돗개라고 보도했어요. 에단 씨, 이 영웅적인 개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태백이는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예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태백이를 면회할 때마다 저는 태백이의 회복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태백이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할 때 행동하는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진정한 전략가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개들을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한 동물 행동 전문가가 태백이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방송에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가축과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독립적인 성격은 단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점이죠. 2주 후 태백이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놀랍게도 몇몇 지역 주민들이 태백이를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현수막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의 영웅 태백이를 환영합니다. 집에 돌아온 태백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태백이의 그 조용함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관찰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어요. 맥스도 태백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존경하는 선배를 대하듯 태백이의 곁에서 함께 지내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어. 태백이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전략가야. 가끔 밤에 태백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울 때면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태백이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감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우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평화로운 저녁, 정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태백이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백이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마디를 건넸어요. 고맙다. 태백아, 이제야 내가 얼마나 특별한 개인지 알겠어. 태백이는 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제 손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백이와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느꼈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캠핑장으로 놀러 오면서 종종 영웅 태백이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백이는 여전히 그 자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고 그리고 필요할 때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진정한 영웅이죠. 맥스와 태백이는 이제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맥스의 순종적인 성격과 태백이의 독립적인 판단력이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태백이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였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태백이의 놀라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때는 그저 조용하고 독립적인 개라고 생각했지만 태백이는 모두를 구해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태백이는 가족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언제든 다시 용맹하게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친구가 곁에 있진 않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